안녕.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2주 만에 만나니까 좀 서먹하긴 하네요. 이제 코로나가 엄청난 기세로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가 최다 기록을 갱신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마음은 늘 들판을 뛰어다니고 있는데, 혹시라도 코로나 걸리면 가족 전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계속 집에서 자중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다음 주가 설날인데, 그 설날 가족 모임조차도 생략을 할까 고민 중이에요. 오미크론이 뭐 증상이 이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자꾸 안심을 시키는 것 같은데, 사실 한쪽에서 그래도 돌아가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좀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치명률이 좀 낮다라고 하는 거지, 안 죽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착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도 괜찮겠지 하지만 다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정말 재수없이 죽어야 되는 그 당사자가 된다고 하면 그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방송에서 몇 명이 확진이 됐고 몇 명이 사망했다라고 통계 숫자를 볼 때는 남의 일 같지만, 막상 내가 확진이 돼서 정말 사망 위기에 놓였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막 나가서 막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남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것을 겪는 사람들은 남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거든요. 그 체감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늘 뉴스에서 하루에 몇 명씩 교통사고로 죽었다, 뭐 1년에 감기로 몇 명이 죽었다라고 이제 숫자만 듣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이제 무감각하게 말 그대로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숫자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착각하는 거 아닌가. 내가 만약에 죽어야 된다면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처신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홍익님도 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음. 저번 주 일요일에 방송이 없어서요. 근데 전 놀지도 않고 계속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있죠, 그죠? 나름 쉴 때도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만들어서 주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원치 않는 걸 혼자만 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나만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조금 가끔 좀 슬퍼지더라고요. 할 일도 사실 많은데, 만화 애니메이션을 배우고자 하는 후학들을 위해서 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해도 뭐 봐줘야 하지. 자, 어쨌든 우리 예은님이 그래도 그림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개인 강의 시간에 피드백을 해줬던 부분이긴 하지만 좀 중복되지 않도록 지난주에 연기 연출 입장에서 이제 강의를 좀 했었잖아요. 2주 전에. 그때 이제 빛과 그림자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명암을 좀 넣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빛과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한 번 좀 더 해야겠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뭐 준비된 건 없지만 뭐 간단한 빛과 그림자에 대해 설명하는 것들은 뭐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좀 설명을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요. 빛과 그림자만 넣을 수 있는 포즈들로만 잠깐 골랐어요, 일부러. 그래서 뭐 너무 지나치게 역동적인 포즈이거나 그런 건 좀 빼고요.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자료들로만 좀 일단 뽑아봤어요. 개인 지도 받을 때는 매주 그림들을 워낙 많이들 그려갖고 와서 사실 뭐 얘기해 줄 것도 많은데 뭐 공개 방송에서 뭐 그걸 다 할 이유는 없어서 간단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알아야 하는 것들만 공통적인 부분들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받았을 때 그 하이라이트, 그다음에 중간 톤, 그다음에 어두운 톤의 반사광, 그다음에 이제 그 투영 그림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는 이제 투영 그림자라고 해서 이 투영 그림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달라져요.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 물체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려면 투영 그림자를 잘 그려야 되는 거죠. 투영 그림자를 잘못 그리면 마치 그 물체가 허공에 떠 있거나 가라앉아 보이거나 왜곡돼 보이고요. 또 표면 그림자도 라이팅을 잘못하면 입체가 아니라 평면처럼 보여요. 여기는 그래도 다 그림자가 많이 보이는 양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완전 지금 측면에서 이제 빛을 때렸기 때문에 절반이 이렇게 어두워서 입체감이 좀 그대로 살아 있죠. 이거는 이제 앞쪽에서 한 45도 정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로 많이 표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림자가 저어져 있어요. 요건 약간 뒤쪽에서 때린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뒤쪽에서 15도 정도 뒤에서 때려서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그림자가 좀 나오는. 이거는 조금 더 뒤쪽에서 때려서 지금 한 45도 정도 이렇게 빛이 그림자가 드리워진. 지금 이 아래 이제 원 말고 이 사각형도 가만히 보면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톤이 있고, 그 다음에 반사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멀리서 이제 그 투영된 그림자가 이제 약간 흩어져 있는,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멀리 있는 것들이 좀 더 이렇게 흩어져 보이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근데 여기 이제 중간 톤이 두 개가 비슷해요. 중간 톤이 비슷한 이유는 각도가 비슷해서 그래요. 여기 그림자의 요 끝을 가만히 보면 요 모서리에 있는 그림자가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각도를 이렇게 보면 이 각이 한 45도 정도 돼 보여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라이트가 요 모서리에 하이라이트가 생긴 거예요. 여기 어느 한쪽에 몰려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랫면으로 조금 더 아래쪽에서 때렸거나 아니면 좀 더 윗면이 좀 밝아 보이도록 위에서 때렸거나 한 것이 아니라 딱 45도 정도로 때리다 보니까 양쪽의 중간 톤이 같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에만 하이라이트가 비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애매하게 이제 그리는 것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윗면이든 옆면이든 조금 더 면의 그 톤 차이가 좀 날 수 있도록 그림자를 좀 조절해서 그리는 게 훨씬 더 좋죠. 같은 톤의 면적을 놓으면 입체감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림을 그릴 때는 내 그림에서 빛과 그림자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만약에 내가 이 처음에 그 조명처럼 내가 이렇게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약간 이 옆에서 바라보도록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조명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조명을 조절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제 45도 정도 이런 게 이제 좋아 보이죠. 특별히 어떤 언어적으로 일반적인 일상적인 보통의 그림자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길게 늘어진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떤 그 의도된 어떤 언어가 필요할 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사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가 아니라 내가 꼭 저렇게 되어져 있는 빛과 그림자로 무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경우, 뭐 본인이 이제 의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괜찮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보여서 했어요라고 하기에는 썩 그렇게 좋은 방향의 빛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가장 일상적인 언어로 쓰는 것이 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평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늘 그런 정도로 봐왔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이펙트 있는 언어로 와닿지는 않고 그냥 빛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절반에 딱 맞는 그리고 완전 측면으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 아래 것처럼 이거보다 훨씬 더 어둠이 더 가득 차서 이 화면을 더 앞쪽으로 더 압도적으로 이렇게 크게 만약에 화면을 그림자가 채운다거나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거는 뭔가 저 작가가 의도되어진 무언가 있겠구나라고 관객들도 거기에 대한 바라보면서 그걸 좀 사유를 하게 돼요. 그냥 그렸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언어의 이펙트가 좀 더 강해지죠. 그래서 빛과 그림자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빛이 없다면 뭐 색이나 형태가 보이지 않을 테니까 기본적으로는 빛이 중요하고요. 또 그림자가 없으면 입체적으로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만약 정면으로 만약 받았다 그러면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마치 평면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연출미학 시간에도 이론 수업을 할 때 그때도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아마 여러분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입체일지라도 정면에서 빛을 때려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면 평면처럼 보이게 된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내가 이 공을 왜 하나 뭐 똑같은 건데 왜 여러 가지를 뽑았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질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질감이 달라지면 빛을 반사하는 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상이 딱딱한 것인지 부드러운 것인지를 그 반사 양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돼요. 표현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하이라이트가 강하지 않아요. 그죠? 이 나머지들은 다 석고로 만든 도형들 같은데 요 위에 있는 거는 이게 마치 뭐 질감이 뭐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나요? 플라스틱이나 그리고 겉에 약간 좀 코팅이 좀 되어 있다고 그러나? 그래서 여기 아주 강한 하이라이트가 딱 새겨져 있죠. 딱딱할수록 빛을 반사하는 반사율이 높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질감이 지금 이 공 자체의 질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의 질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 거예요. 바닥이 만약에 그 천으로 돼 있다거나 뭐 나무라거나 뭐 이렇다면 반사율이 좀 떨어지죠. 아무려면 딱딱한 콘크리트나 쇠에 비해서 나무는 조금 더 부드러울 거고 천은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에 반사하는 것보다 흡수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공에 반사되는 이 반사 양이 적어지니까 별로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지금 여기는 상당히 많이 이 어두운 그림자의 이 코어가 아래쪽이 사라졌어요. 그죠? 여기서 반사를 많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편에서 지금 그림자가 여기 또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워낙 주광이 강하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그 그림자가 여기 지금 안 보이고 있지만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기된 여기 이 어두운 부분은 분명히 저쪽 뒤쪽에서 오는 빛에 대한 그림자 아니면 지금 이 공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림자의 어두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사광이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방에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림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도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어둡기가. 이 부분이 전부 다 그림자로 다 어두운 게 아니고 그 안에 여기가 더 훨씬 더 밝은데 이 부분이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어둡다 보니까 그것이 또 이렇게 그 반사가 돼서 그 부분이 또 이제 어두워진 거죠. 이렇게 상당히 좀 약간 좀 복잡해진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 샤도우의 그 어두운 부분에서도 반사광으로 바닥에 있는 반사광으로 인해서 그 어두운 부분이 위에만 어둡고 아래쪽은 밝아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공에 가려진 반사광의 어두운 부분이 또 공에 반사가 돼서 그 부분마저도 또 어두워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걸 일일이 다 표현하기가 보기보다 쉽지 않아요. 사진으로 봐서는 그냥 그럴 것 같은데 막상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있는 이 톤들을 조절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배경하고의 그 명도 차이, 요 하이라이트하고의 명도 차이, 여기 반사광하고의 명도 차이, 그 다음에 이 어두운 샤도우, 또 여기 그림자, 멀어진 그림자, 이런 것들이 각각 지금 명도의 차이가 다 달라요. 다른데 잘못 표현하면 평면이 되거나 멀리 있는 부분들이 튀어나와 보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네. 보이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공이 이제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지금 사진상으로도 조금 그래 보이지 않아요?
약간 울렁거리듯이 약간 이 아랫부분이 이제 명도차가 크다 보니까 좀 튀어나와 보이기도 하고, 저 뒤도 왠지 앞으로 좀 튀어나와 보이기도 하고, 멀리 있는 그림자가 더 가까워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것은, 시선에서 멀어지는 것은 명도 차이가 적게 났을 때 멀어져 보이는 거예요. 명도 차이가 많이 나면 가까워 보이죠. 그런데 멀리 있는 부분이 지금 명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려봐야 알아요. 볼 때는 뭐 저 정도는 그릴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막상 그려보면 그게 또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연필에도 그 색이 있어요. 그 연필은 무채색이잖아요, 그죠? 연필은 무채색이고, 그 무채색은 오로지 이제 검고 흰 그 명도만 가지고 조절을 하지만, 이 연필이라고 하는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색감이 완전히 달라져 보여요. 지금 여기도 이제 똑같은 것 같지만 약간 좀 붉어 보이는 것도 있고, 약간 녹색기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냥 회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좀 약간 푸르러 보이기도 하고, 약간 색감이 좀 달라요. 그건 이제 촬영할 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 연필로 그린 그림을 봐도 색감들이 좀 달라요. 우리 고수들은 그 연필의 색감을 조절을 해가면서 다르게 B연필서부터 뭐 4B까지, 또 더 심하면 이제 H서부터 뭐 6B, 8B까지 써가면서 그 색감을, 명도의 색감을 상당히 깊이감 있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 그 이 아래 거는 뭐 그냥 예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빛을 받았는지만 한번 분석을 좀 해보자면, 이제 각도를 보면 이렇게 때렸으니까 빛이 이 위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래서 아마 여기 이 사각형도 지금 잘린 부분을 만약에 그어 보면 이 각도가 아마 여기에 맞아야 될 거예요. 그죠? 이 뒤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와서 그 저 뒤쪽에 있는 요 사각형의 이 벽면에 그림자가 아마 드리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바닥에서도 빛이 반사가 돼서 반사광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이고요. 여기서는 이 그림자, 요 그림자가 원래는 요 사각형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이제 그림자인데, 이 검은 그림자 이의 반사, 요 밝은 빛의 반사, 요게 이제 같이 되어서 여기가 이렇게 밝은 톤이 이렇게 들어간 게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 법칙을 좀 이해해 가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아래 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뭐가 좀 다르냐 하면, 이 아래 거는 상당히 그림자가 선명해요. 근데 위에 거는 그림자가 상당히 흩어져 있죠. 그죠? 뭐 빛이 약해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요 아래 거는 광선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그 위에 거는 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좀 흐트러져 보이죠. 그리고 이걸 이제 주광이라고 하는데, 이 주광 말고도 요 위에 거는 아마도 좀 보조광이 있는 것 같아요. 보조광선이 하나만 있어서는 아마도 저렇게 밝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보조광이 있다 보니까 그림자가 양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광선이 하나가 아니라 내가 보기엔 적어도 한 3개 이상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흩어져 보이고 약간 좀 멀어져 보이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보통 그 라이팅을 할 때 그 주광과 보조광과 그 다음에 이제 역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 거는 이제 광선이 지금 여기 있는데 바닥에 지금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반사가 되고 있지만 그 광선의 위치를 보니까 이 각도를 이렇게 올려다 보면 그죠? 이렇게 올려다 보면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죠? 그래서 이게 사방으로 이 광선들이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게끔 조명을 한 거예요. 상당히 사진을 잘 찍은 광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좀 더 좀 빛이 좀 강해 보이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조금 약해 보이죠. 약간 좀 그래서 조금 둔탁해 보이고 좀 날카로워 보이고 좀 딱딱해 보이는 거에 비해서 요 위에 거는 그림자보다 요 대상이 훨씬 더 좀 밝게 이렇게 드러나져서 상당히 좀 따뜻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지금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빛과 그림자가 중요한 거죠. 이 애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일단 이런 아이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 우리 아들도 어렸을 때 진짜 예뻤거든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다 이뻐요. 다 천사 같고. 근데 정말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잘생겼다라는 그냥 그 단순한 느낌 이미지가 아니라 느낌이 참 좋아요. 아이의 그 인상이. 자, 그래서 일단은 아이의 포즈, 동작이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쪽 오른발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얼굴의 무게중심이 거의 여기에 지금 쏠려 있는데 이 아이가 계속 이렇게 하고 서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움직이다가 걸어서 움직이다가 중간을 찍은 동작인데 그나마 좀 안정적인 그 스틸 이미지로도 안정적인 포즈로 되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군더더기가 있는 그런 것들은 없고요. 다만 이 손이 끝에 이렇게 조금 보이는 거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그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죠. 보이는 대로 그냥 그린다기보다. 그리고 이제 운동감을 또 잘 봐야 될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스트레칭 된 그래서 이제 골반이 조금 더 앞으로 좀 나와서 발을 뒤쪽으로 이렇게 꺾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근에 의해서 발이 약간은 앞으로 나오고 그러고서 무릎을 꺾어서 뒤로 물러서 이렇게 멀어져 가는 그죠? 이렇게 멀어져 가야 되는 원근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분석은 기본적으로 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이 동작을 이제 그렸는데
뭐 똑같이 뭐 그리지는 못했더라도 뭐가 다른지는 좀 보이죠. 그래서 예은님도 지금 뭐 잘 그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감이 이제 골반이 나와야 되는 부분을 그 골반이 나오질 않고 머리가 너무 이제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운동감이 좀 달라졌어요. 그죠? 머리가 좀 더 뒤로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팔을 이제 앞으로 당겼기 때문에 뒤도 이렇게 반듯하면 안 되고 이렇게 예, 이렇게 몰려가는 느낌으로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얼굴도 이제 약간 이렇게 틀어져야 되겠죠, 그죠? 예, 틀어진 상태로 그렸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운동감이 이렇게 돼서 좀 더 스트레칭이 됐다면 아마도 이제 이 종이의 이 화면도 좀 더 넓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동화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안 되고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멀어져 가야 되는 그런 포즈를 그려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뭐 지금 썩 그렇게 그려진 것 같진 않아요. 종이를 늘려서 했어야 되는데 늘리기가 귀찮아서 그냥 똑같이 그냥 꾸겨서 그린 정도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그림자를 한번 이 사진으로 보면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니까 이제 그림자 빛이 여러 곳에서 지금 때렸어요. 그래도 이제 그 주광은 아마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더 앞쪽에서 쪽에서 이렇게 빛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반대편에 이제 어둡겠죠. 자, 그래서 지금 왼쪽 상단에서 빛이 들어온다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머리카락이 들어가니까 가운데 이렇게 여기가 이제 어두울 거고요. 반대편이니까 이 아래쪽도 약간 그림자가 질 거고 또 반대편에 내려가는 부분 뒤쪽 부분 앞쪽에서도 빛이 가고 있는 거라서 그림자가 너무 많이 들여지면 얼굴이 어두워져서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예쁘고 밝은 얼굴을 만들려면 그림자의 양을 좀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그리는 게 보통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아래쪽이라든지 오른쪽, 왼쪽에서 이제 빛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 오른쪽 부분이 어둡겠죠. 그 팔을 약간 뒤쪽을 좀 그렸어요. 오히려 빼기보다는 손을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다 보니까 반작용에 의해서 이제 뒤도 이렇게 좀 나와주지 않으면 왠지 무게를 잡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뒤에 손을 안 그리기보다 팔 뒤꿈치를 좀 그렸어요. 여기 조금 이렇게 손을 그리는 것보다는 그죠? 손가락 끝에만 조금 그리는 것보다는 팔 뒤꿈치를 그려넣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쪽으로 어쨌든 좀 더 그림자가 드려질 거고 한복이 이렇게 들뜨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그림자가 들어갈 텐데 이 골이 이 바지의 주름이 상당히 좀 심해요. 그래서 약간 그 요철이 들어가고 나온 것들이 조금 좀 심하게 표현이 좀 됐어요. 그래도 주름을 너무 그 입체에 어울리지 않게 넣으면 더 왜곡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진은 어차피 입체를 찍은 거라서 어떻게 찍어도 그닥 이상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리는 이 공간은 평면 공간이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도록 조금 조율을 좀 해가면서
그리는 게 필요해요. 그 사진이 원래 그래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사진이 아무리 이상해도 그림은 이상하지 않도록 자기 그림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죠.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 맞는 빛과 그림자의 연출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거고요. 바닥 그림자는 뭐 그 앞쪽에서 이제 뒤로 밀려가야 되는 그 각도에 맞춰서 멀어져 가면서 이제 약해질 거니까 좀 벌려서, 지금은 농담을 내는 펜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약간 벌려서 흩어진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략 지금 빛과 그림자는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예쁜 소녀인데 이 소녀를 그릴 때 그림하고 이제 조금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옷의 그 폭을 좀 크지 않게 그렸어요. 나름 잘 그렸고 보이지 않는 그 옷 속에 그 해부학적인 구조까지 유출을 해가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다만 이제 좀 그 캐릭터, 이게 그 사진에 있는 그대로의 포즈를 이제 그리다 보니까 약간 그 손이라든지 이런 연기가 조금 좀 어색해 보이는 그런 게 좀 있고요. 나머지는 뭐 그닥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름 괜찮게 잘 그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진은 얼굴을 약간 뒤쪽에다 두고 이렇게 그 얼굴의 무게는 사실 무게 중심은 지금 이 가운데쯤에 지금 왼쪽 다리에 조금 더 무게가 더 실려 있는 건 사실이죠, 그죠? 이렇게 비율을 보면 훨씬 더 왼쪽 발에 무게가 좀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오른쪽 발에는 힘을 거의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운동감을 살려서 그려야 되는데 얼굴이 조금 너무 앞으로 좀 나온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얼굴을 좀 더 뒤로 넣고 손을 좀 더 참 작게 해서 손이 큰 건 사실인데 시각적으로 뒤로 멀어져 가는 손이 너무 부각이 되니까 얼굴이 죽어서 그림에서는, 사진에서는 아무래면 손보다는 얼굴이 잘 보이죠. 얼굴은 무지해 밝고 머리카락은 어둡기 때문에 명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상당히 잘 드러나는 얼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라인으로만 그리다 보니까 손을 너무 크게 그리면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옷이 상의라든지 하의 자체가 약간 떠 있다 보니까 좀 폼이 좀 안 난다 그럴까요? 좀 너무 좀 거해 보인다 그럴까? 좀 부담스러워 보여서 약간 폭을 좀 줄여서 조금 부드러운 천처럼 유연하게 좀 그렸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뭐 다 나름 괜찮게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도 근데 이제 빛과 그림자가 애매하죠, 그죠? 사진으로 봐서는 뭐 어떻게든 다 예뻐 보이잖아요. 일부러 이제 그 그림자를 많이 없애죠. 주광 때문에 그림자가 어두워서 무겁거나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드러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반사판을 놓고 좀 더 부드러운 광선을 연출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림상에서 그림자, 빛과 그림자를 만들지 않으면 입체감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그림자를 잡는 것이 이 포즈를 좀 잘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빛을 왼쪽에서 때릴 수도 있고 오른쪽에 때릴 수도 있고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어느 쪽에서 광선을 주면 이 포즈가 잘 살까요? 기본 상식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쪽 왼쪽이 측면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그 반대편 좀 더 밝은 면을 넓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광선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네. 밝고 귀여운 인상이어서 얼굴에 그림자가 지면 안 어울릴 것 같으니 오른쪽 같아요. 그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원만한 빛, 아까처럼 뭐 독특한 빛을 연출해서 특별히 내가 어떤 언어적으로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예쁘게 밝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림자가 많이 드려지지 않도록 한번 넣어볼게요. 모자도 뭐 약간 들어서 썼기 때문에 빛이 뭐 완벽하게 다 드리워질 것 같진 않고 약간 사선으로 받을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그 다음에 볼 반대편.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보통 섀도우는 투명도를 40 정도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너무 어둡고 무거워 보인다 그러면 조금 더 밝게 조절을 화면에 따라서 그림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조절을 해가면서 그리면 됩니다. 자, 반대편의 아래쪽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인에서 표현하지 못한 그 주름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림자로 덩어리를 만들거나 주름을 표현을 할 필요도 있죠. 형태를 그린 라인 외에 그림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덩어리가 있다면 그래서 그림자를 얼마만큼 두껍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주름의 깊이가 달라진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무릎이 앞에 나오면 이렇게 붙여서 그리면 무릎이 아마 치마하고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고요. 네, 그래야 좀 더 밝아질 것 같아서 뒤쪽에다가만 이렇게 광선을 주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약간 좀 더 뒤쪽으로 그림자가 생기도록. 왜냐하면 좀 더 이렇게 앞쪽에서 때려야 그림자가 많이 드리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앞쪽에서 때린 것처럼 자, 이쯤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영님.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뒤에서 항상 영상 챙겨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보지 말고요. 앞에서 보세요, 앞에서. 이 소녀는 지금 앞으로 약간 숙였어요. 무지하게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숙였는데 자세가 너무 편안해 보이고요. 연기를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발도 살짝 들어서 무언가 지금 사유하는 듯한 정말 좋은 포즈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예은님이 이제 그렸는데 약간 좀 오버를 했어요, 그죠? 그 소녀가 가지고 있는 그냥 순박함보다 훨씬 더 포스를 강하게 이렇게 주다 보니까 섹시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이제 S자 연출을 자꾸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그걸 과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그 S자가 무조건 심하게 꺾어진다라는 건 아니고요. 뭐 어떤 때는 살짝 꺾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심하게 꺾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 포즈를 얼마만큼 역동적으로 힘을 많이 주어서 포즈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고요. 또 그걸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그 운동감이 심하게 보이는 그 앵글이 있고 그렇지 않고 원만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역동적인 포즈인데 자리를 잘못 앉아가지고 특히 이제 정면으로 앉으면 측면에 이렇게 흐르는 그 포스의 흐름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전후로만 있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뒷면 약간 사선 앵글로 바라보면서 완전 뒷면도 아니고 완전 측면도 아니고 적당하게 뒷모습을 잘 아주 유연하게 잘 잡아낸 포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좀 지나치게 표현을 좀 한 거죠. 그걸 조금 더 원만하게 편안하게 그리는 것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근데 내가 그리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 다리를 두껍게 그린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좀 가늘게 그렸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내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에만 집중하고 그리지를 못해요. 피드백을 이제 해주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해가면서 이제 그려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빛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면 이쪽에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지겠죠. 그래서 그것도 또 얼마만큼 옆에서 뒤에서 빛을 때리냐에 따라서 얼굴에 몸에 얼마만큼 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지가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을 썩 잘 그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주로 설명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림에만 전념할 수 없어서 조금 좋은 그림으로 늘 봐줄 수는 없는 게 좀 함정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그림만 그리지 않고 설명을 해가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게 설명해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그리고 한 장을 가지고 막 2시간, 3시간씩 그리는 스타일이 아니고 금방 그리고 이렇게 여러 그림을 봐줘야 되다 보니까 자, 지금은 이제 오른쪽 상단에서 그림자를 그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방향을 좀 바꾸면 또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볼까요? 문득 또 생각이 나면 한 번씩 해보는 거죠. 만약 반대로 저 앞쪽에서
그림자가 드려졌다면. 이런 것도 같이 그리면 좋겠어. 유튜브로 하니까 자꾸 일방적으로 혼자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행아웃으로 같이 그림 그리고 막 이러는 거 많이 한다면서요. 같이 하면 좋겠어, 진짜로. 그럼 좀 재밌을까요? 여러 명이서 같이 하면. 그럼 강의를 행아웃에서 할까요? 유튜브 때려치고? 요즘은 그림을 같이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다던데 재밌지 않을까요? 그 프로그램이 뭐예요? 나는 학생들이 그냥 뭐 행아웃에서 모여서 그린 그림이에요 라고 가끔 보여주거든요. 나한테도 이렇게 배우는 친구들이 미소녀 그리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미소녀 그려갖고 보여주면서 뭐냐라고 물어보면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인터넷에서 또 돌아다니는 뭔가 그 레이아웃 같은 가이드가 좀 있는 대략적인 만약 이거라고 하면 그냥 뭐 대략적인 그 포즈만 이렇게 그려서 뭐 디테일한 부분은 뭐 각자 그리는 뭐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림의 퀄리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하나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쓸데없는 것 같은 거를 그렇게 시간 들여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재밌죠, 사실. 도움 안 되는 것들. 원래 도움되는 것들은 재미없어요. 힘들고. 근데 가끔 그렇게 하는 거는 나 괜찮은데 너무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가끔 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면서 디스코드로 같이 그림을 공유하더라고요. 디스코드로요. 그 전에도 내가 행아웃하고 디스코드도 했었는데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옮겨 다녔거든요. 그 스카이프서부터 뭐 행아웃, 디스코드, 뭐 구글 미트 다 써봤거든요. 또 행아웃은 또 없어진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꾼 건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의 공유만이 아니라 아무려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가 되는 코드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아무려면 이제 올드하다 보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내가 아무리 재밌게 얘기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오로지 그냥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막 호흡하고 이래가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의 능력은 안 되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 건가? 세대가 안 되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아무리 그 노력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세대 간 그 감성을 뛰어넘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 사실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대 간 공감을 하고 재밌다라고 하는 코드가 좀 다른데 그 코드를 내가 맞춰줄 수 있는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해도 같이 와서 막 참여하고 이건 좀 잘 안 하는 거 아닌가. 다만 나한테 와서 배우겠다고 오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그래도 오는 친구들은 그래도 학구열이 있는 거예요. 배우려고 오는 거죠. 이게 즐기려고 오는 게 오기보다, 그죠? 재미있다 뭐 하면서 야 즐기자라는 차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배워서 실력을 좀 키우겠다 라는 열의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원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배우는 친구들도 다 그런 얘기해요. 팩폭을 받는 게 그게 막 기분이 나쁘게 들리면 나한테 와서 개인 지도를 못 받죠. 그거를 수용이 될 정도로 배우겠다는 열정, 열망이 있고 그걸 수용할 만큼의 마인드가 있고 그런 친구들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괜히 뭐 잔소리하면 기분 나쁘고 그러면 못 오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내가 만든 유튜브 영상을 보고 기분이 안 좋게 받아들인 친구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어쩌겠어요. 사람마다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 그림자를 좀 반대로 바꿔봤어요. 그죠? 이쪽 오른쪽에서 때려서 그림자가 약간만 드리워지는 그런 그림자와 반대편에서 그림자가 많이, 그죠? 완전 정반대로 많이 드리워진 그림자를 그렸어요. 이게 그만큼 연출, 화면의 그 연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의도가 달라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가 달라지죠. 여기에 이제 배경까지 넣어서 빛과 그림자를 처리를 하게 되면 상당한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그 빛과 그림자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빛과 그림자를 정확하게 공부하거나 그걸 표현을 잘 하지 않고 그냥 예쁘게 머리카락과 옷주름을 그린 다음 색깔만 넣고 약간 들어간 부분을 어둡게 하는 정도로만 하다 보니까 장면 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연기 연출, 장면 연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그냥 모양, 예쁜 모양만 남아 있는 거죠. 왜 그걸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의도는 그냥 예쁘잖아요 외에는 없는 그런 좀 무의미한 그림들이 되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내가 이 소녀의 포즈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뭐 화면 구성은 물론이거니와 빛과 그림자도 언어적으로 상당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빛과 그림자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나이를 먹는 것 같아. 그죠? 사진이 아주 어린 나이서부터 조금씩 더 커져 오더니 그러네요. 의도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모델들이 나이를 먹네. 자, 이 포즈는 뭐 귀여워요. 예뻐요. 근데 이제 좀 잘못하면 이 흉부가 요 앞에 나와 있잖아요. 흉부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다 보니까 얼굴이 뒤에 있다 보니까 해부학적으로 상당히 이상해 보이는 그런 상황처럼 잘못하면 좀 오해 소지가 좀 생길 수 있어요. 포즈도 아주 잘 쓰고 연기도 상당히 예쁘고 다 좋은데 표현을 좀 잘못하면 이렇게 얼그러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서 무게중심이 너무 뒤에 놓이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 요 바닥에 이쪽 요 발과 요 무릎, 그다음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저쪽 반대편에 지금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무게를 잡고 있거든요. 어제 올린 영상에도 아마 트라이앵글로 무게를 잡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포즈를 구현하려면 무게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왼쪽에 있는 이 무게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무게와 상쇄를 시켜서 안정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너무 뒤에 있으니까 무게가 이상하다기보다 구조적으로 이 가슴의 이 흉부와 얼굴이 왠지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것만 조금 주의를 좀 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옷의 그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좀 복잡한 디자인이에요. 뭐 이런 디자인이 있을 수도 있죠. 아마 그냥 서서 이렇게 입은 그 치마의 모습을 보면 예쁜 디자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이 주름이 그닥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 주름을 좀 생략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은님이 지금 그린 거를 보면 실제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요 기울기보다 훨씬 더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건 실수를 했다기보다 좀 더 귀엽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운동감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팔이 좀 좀 자연스럽게 멀어져 가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제 와준다거나, 팔도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원근, 이제 지금 손이 커졌으니까 원근을 앞으로 훨씬 더 주게 되면 팔이 좀 짧아져야 되는데 짧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이 커지니까 진짜 그냥 손이 큰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손이 앞쪽으로 온다기보다는 옆쪽으로 그냥 약간 올려서 뻗은 거라서 손이 좀 너무 좀 크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나름 운동감이든 뭐든 전체로 다 잘 그렸는데, 여기 또 이제 무릎이 좀 짧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무릎이 좀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야 되는데 저 반대편으로 멀어져 가는데 짧아요. 멀어져 가면 훨씬 더 길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측면에서 본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좀 구조적으로 좀 안 맞아서 그거를 조금 고쳤어요. 그래서 뭐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 주름 같은 경우도 그냥 주름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주름으로 운동감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양감, 덩어리,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그것을 다 살려가면서 주름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얼굴을 기울인 거는 잘한 것 같아서 그냥 얼굴은 더 기울어진 상태로 그대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팔을 조금 줄여서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마가 좀 복잡한 주름은 없애고, 다리가 이제 지탱하고 있는 발이 좀 꼬여 있는 것 같아서 좀 안정적으로 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신발하고 발이 조금 애매해 보이는 건 뭐냐면 저 뒤꿈치하고요, 신발하고 떠 있어서 그래요. 이게 그 발은 이 안에 이렇게 떠 있는데 신발이 약간 벗어지면서 있어서 사진상에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저걸 꺾어서 올릴까 하다가 그냥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허벅지가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길이를 좀 맞췄죠. 자, 그래서 그림은 그렇다 치고 여기에 이제 그림자를 좀 넣어본다면, 다다음 주에는 어르신들로 모셔와서 네, 그래 봅시다. 사실은 예은님이 그린 것 중에 훨씬 더 빛과 그림자를 잘 표현한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주고, 또 장면 연출에 대한, 빛과 그림자로 장면을 연출하는 그 예제를 또 보여주고자 하는데,
너무 어렵게 처음부터 가면 좀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아주 기본적으로 가볍게 빛과 그림자를 한번 넣어보는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포즈로 고른 거예요. 자, 이것도 지금 이 왼쪽의 측면이 보이기 때문에 빛을 반대편에서 그 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서 한번 넣어보죠. 뭐 여자 모델들은 지금 섀도우의 레이어를 투명도를 30% 정도 줬어요. 남자들은 뭐 40%가 적당해요. 근데 여자들은 조금 더 너무 어두우면 보기가 좀 안 좋아서 조금 남자 모델들에 비해서 좀 밝게 설정을 해서 했어요. 그 그림자의 그 명도도 언어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둡고 밝으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그 언어적으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절을 좀 해가면서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림이라는 게 뭐 사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좀 프리 드로잉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 짜여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리면 그림이 뭐 예뻐 보일 수는 있지만 느낌이 썩 그렇게 좋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제 그 남녀 그 커플이 누워 있는 거 그때 프리 드로잉 한 거 보여줬잖아요. 정말로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정말 빠른 속도로 느낌만 가지고 생각을 거의 전체적인 건 생각하죠. 전체적인 것은 어디를 어떤 식으로 살려야겠다라고 전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선을 긋질 않고 선이 먼저 가죠, 사실. 그냥 느낌에 따라서 손이 먼저. 내가 뭐 가끔 그런 비유도 들지만 연주하는 사람들이 즉흥적인 연주를 할 때 다음에는 뭐 도를 쳐야지, 뭐 소를 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전체적인 그 분위기만 내가 뭐 좀 쓸쓸한 분위기를 연주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분위기만 생각해서 그냥 그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쪽 오른쪽에서 빛을 때리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거를 하나하나 내가 뭐 이 터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야지 저렇게 넣어야 되지 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00%뭐 정확하게 딱 뭐 그 철칙처럼 맞지는 않겠지만 전체 분위기가 잘 어우러지도록 근데 그만큼 이제 평소에 많이 훈련이 좀 되어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크로키 같은 경우는 연습용이니까 그 파이널 그 작품용이 아니다 보니까 좀 뭐 이상하고 잘못될 수도 있고 형태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균형이나 뭐 흐름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많이 그려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냥 보이는 대로 많이 그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하나를 잘 분석하고 따져가면서 그죠? 연주할 때 처음에는 그 건반을 하나하나 정성껏 박자에 맞춰서 눌러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맞다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처음엔 머리가 기억하도록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몸이 기억하도록 내가 아무리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비우고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해도 그 긴 곡을
그 느낌을 살려서 연주할 수 있듯이 우리 그림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전체적으로 뭘 그리고자 하는 그 컨셉, 기획은 되었지만 그려가는 과정에서 결과까지 정확하게 예측해서 붓터치가 어디에 몇 번 그어질 거고 어딘가는 얼마만큼의 길이의 선을 그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얼마큼 많이 이제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퀄리티가 달라질 거고 좋은 이제 그림이 될지 안 될지는 또 이제 그려봐야 하는 거라서 많은 분석과 훈련과 그런 과정들이 계속 쌓여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대략 지금 4장의 그림을 봤어요. 아이서부터 그 다음에 소녀, 그래서 빛과 그림자를 다르게 넣어보는 연습, 이런 것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이것도 어쨌든 참 그 흐름은 보이시나요? 빛과 그림자의 흐름. 위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어깨를 타고 이렇게. 근데 아주 이제 얇은 그림자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흐름이 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그래서 오늘은 그냥 빛과 그림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했고요. 빛과 그림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드리워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포즈 4개의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예은님의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좀 봤는데, 오늘은 너무 내가 말이 안 돼서 버벅거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름 멘탈을 부여잡고 하긴 했는데, 배경까지 그린 일러스트들 다음 주에 레이아웃 연출 봐줄 수 있나요? 배경까지 그린 일러스트요? 괜찮습니다. 레이아웃, 그쵸, 완성된 것보다 레이아웃을 먼저 잡아서 보여주시면 훨씬 더 이중적인 수고를 덜 해도 되고요. 뭐 파이널로 보여주셔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아마도 일러스트를 보여주시면 결국은 또 이제 그 장면 연출에 대한 이제 미장센, 화면 구성, 면분할, 뭐 시선 유도, 구도, 뭐 그런 것들을 봐줄 수 있을 거예요. 장면 연출에 대한. 네, 다다음 주죠. 네, 다다음 주. 예. 그래도 뭐 잊지 않고 이렇게 와서 강의 들어주신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다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